서울에서 앞으로 가장 좋아질 지역은 어디일까요? 서울은 지금도 가장 좋은 지역이지만 아직도 개발이 되고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교통, 인프라, 도시 개발 등 앞으로 천지개벽할 곳들도 있는데요. 아무런 개발 없이 단순히 아파트만 낡아가는 곳보다는 이왕이면 앞으로 더 좋아질 곳에 아파트를 사놓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과거 서울의 중심지가 강북에서 강남으로 옮겼던 것처럼 강서구 마곡이 도시 개발이 되고 일자리가 들어오면서 서울 외곽임에도 좋아졌던 것처럼 지금도 무시받는 지역이 좋아지는 곳이 생기고 있고 서울의 중심지도 점차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크게 보이는 게 없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비웃을 수 있지만 결국 교통이든 재건축이든 도시 개발이든 모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발로 인해 하급지이던 곳이 중상급지가 될 수 있고 최상급지가 아닌 곳이 최상급지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서울에서 앞으로 가장 좋아질 지역 3곳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뒤로 갈수록 더 상급지인 지역이 나오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노원구 광운대역 인근입니다. 노원구라고 하면 보통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생각할 건데요. 하지만 여기에 GTX-C가 들어오면서 서울 강남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고 광운대 역세권 개발로 인해 주거, 상업, 업무시설과 호텔이 들어옵니다. 또한 주변의 대단지 재건축으로 인해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화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리적으로 광운대역은 노원구의 가장 남쪽에 있는 월계동에 위치합니다. 월계동은 성북구와 중랑구의 경계에 위치해서 그래도 노원구 중에서는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핵심지인 강남까지는 거리가 멀어서 서울에서 그리 선호받지 못하는 입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에서 물리적인 거리가 멀더라도 GTX라는 교통수단을 통해서 시간적인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면 어차피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거리보다는 시간적인 거리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광운대역 근처의 아파트는 점점 큰 가치를 지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광운대역의 교통을 보겠습니다. 광운대역에는 현재 1호선과 경춘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1호선을 타고 종로, 시청, 서울역, 용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고 경춘선은 그리 좋은 노선은 아니지만 상봉역에서 7호선으로 환승해서 강남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교통이라면 아무리 초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그리 좋은 교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광운대역에는 GTX-C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GTX-C를 타면 강남 상성역까지 10분 이내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서울에서 거의 가장 먼 측에 속했는데 앞으로 시간적인 거리가 확 줄어듭니다. 특히 강남에서 출퇴근을 하던 사람들이 기존에는 강남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비싼 지역에 살았다면 이제는 그 비싼 아파트의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간적인 거리가 가까운 곳으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은 곳의 수요를 앞으로 받을 수 있고 이는 아파트 가격에도 반영이 됩니다. 추후 광운대역은 1호선, 경춘선, GTX-C 노선까지 들어오면서 트리플 역세권이 되고 교통이 좋은 역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한 광운대역 인근은 단순히 GTX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개발도 함께 진행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전 물류부지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부지는 주거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이 함께 들어오는데요.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서울원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호텔, 오피스, 쇼핑몰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광운대역 역세권에 아파트, 스트리트형 상가, 업무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원 아이파크는 마침 이제 곧 분양 예정인데 아직 분양가가 나오지 않아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미래 가치가 큰 아파트이고 곧 큰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최고층수 49층으로 총 1856세대, 레지던스 768세대, 공공임대 408세대이고요. 소형 평형부터 대형 평형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쇼핑몰은 아이파크몰과 스트리트형 상가 위주로 계획되어 있고 5성급 호텔로는 JW 메리어트 호텔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는 볼품없는 물류 부지에서 주거, 상업, 업무시설이 융합된 하나의 작은 도시로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조금 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3000세대이며 분명 대단지이긴 하지만 택지지구나 신도시에 비하면 그 규모가 작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광운대역 인근에는 또 다른 호재가 있는데요. 바로 현재 3930세대의 대단지인 월계 미성, 미룡, 3호 아파트가 재건축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이 아파트도 광운대역 역세권이자 곧 분양할 서울원 아파트를 감싸고 있습니다. 미미살미라고도 불리는 이 아파트는 충분히 재건축이 가능한 사업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용적률은 131%이고 연식은 1986년식으로 이제 40년 차가 다 되어갑니다. 평균 대지지분 또한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이 되었음에도 15평 수준으로 꽤나 높습니다. 특히 광운대 역세권이 개발이 되고 GTX-C라는 강력한 호재로 인해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면 사업성도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노원구의 상계주공 아파트 재건축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아파트가 6,000세대의 신축 아파트로 재건축이 된다면 이 부근의 아파트만 10,000세대가량이 되고 충분한 규모의 주거 단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주거 벨트가 형성되고 다른 인프라도 더 발전하며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앞으로 좋아질 곳 첫 번째로 광운대역 인근을 소개했는데요. 지금 서울에서 하급지일지라도 10년 뒤에는 중급지 이상이 될 곳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양천구의 목동입니다. 사실 목동은 지금도 좋은 곳이지만 앞으로 재건축이 되어 신축 아파트가 된다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드립니다. 특히 재건축은 단지 한두 개가 되는 것보다 여러 단지가 동시에 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또한 아파트의 가치와 가격 측면에선 재개발보다 재건축이 더 큰데요. 재개발이 오르는 폭은 더 클 수 있어도 주변 환경은 재건축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재건축은 이미 주변에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에 아파트만 신축이 되는 거고 재개발은 주변 인프라를 앞으로 계속 갖춰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에서 목동의 대단지 재건축은 주변 학원가라거나 학교, 상업시설 등의 인프라가 다 갖춰진 곳에서 아파트까지 신축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의 가치가 확 오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재건축 예시로는 반포의 아파트나 강동구의 재건축 아파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목동은 저층 주공 아파트는 아니지만 대지 지분이 20평을 넘어서 20평 후반대도 있을 만큼 사업성이 좋습니다. 참고로 대지 지분 20평이 넘어가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을 만큼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목동의 14개 단지가 전부 재건축이 된다면 목동의 최대 단점이었던 구축의 낡은 아파트라는 단점이 없어지고 새 아파트 촌으로 바뀌면서 천지개벽 수준으로 좋아질 것입니다. 추가로 만약 목동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총 3가지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대지 지분이 얼마인지를 보고 재건축 분담금이 적게 드는 단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아무 아파트나 고르면 안 되고 이왕이면 땅을 더 많이 가진 아파트를 고르는 게 더 이득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동의 최대 장점인 학군이 좋은 지역, 좋은 중학교로 보낼 수 있는 아파트, 그리고 학원가가 가까운 아파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왕이면 9호선, 5호선, 2호선 역세권인 아파트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목동은 꽤 좋은 노선이 3개나 지나가기 때문에 지하철도 꼭 봐야 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좋은 곳이지만 여기에 낡은 구축 아파트에서 신축 아파트가 된다면 서울에서 상급지 중 하나가 될 목동을 두 번째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강남의 삼성역입니다. 강남 삼성역은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지역 중 하나인데요.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강력한 호재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역에 GTX A 노선과 C노선, 위례 신사선이 들어오면서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된다는 점과 두 번째로는 GBC 부지 개발로 현대자동차 사옥과 호텔이 크게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중심이 삼성역으로 조금씩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GTX가 들어오면 경기도 외곽에 있는 주거단지일 경우는 큰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던 핵심지까지의 이동시간을 단축시켜주니까요. 반면 주거지가 아닌 업무지구라거나 상업지구의 측면으로 보면 경기도 외곽일수록 일자리를 뺏기고 상권을 뺏깁니다. 이동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더 좋은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가고 더 놀거리, 볼거리가 많은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역에 GTX가 들어온다는 것은 인구를 더 밀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삼성역에는 GTX A 노선과 C 노선이 들어오고 A 노선은 화성의 동탄부터 파주의 운정까지, C 노선은 양주의 덕정부터 수원까지 이어집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각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삼성역 접근성이 강화되고 사람들은 삼성역으로 모이고 이에 따라 삼성역 인근의 가치도 더욱 올라갈 것입니다. 특히 복합 환승센터가 지어지면서 영동대로를 지화하고 그 위를 광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복합 환승센터의 지하 1, 2층은 전시관, 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시설과 쇼핑몰을 만들고 지하 3층은 버스 주차장, 지하 4층부터 6층까지는 광역철도 승강장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광장을 중심으로 코엑스와 현대차, GBC가 연계하면서 크게 변화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코엑스가 삼성역 인근을 대표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복합 환승센터 쇼핑몰과 GBC까지 연계해서 더 큰 시너지가 납니다. 여기에 GTX-A, GTX-C, 위례신사선과 기존에 있던 2호선과 9호선까지 하면 유동인구도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GBC 부지의 경우 현대에서 55층 2개 빌딩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가 GBC로 옮기면서 고소득의 일자리가 몰리고 자동차 테마파크와 고급 호텔, 공연장, 전시장 등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곳입니다. 이렇게 삼성역 중심으로 큰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그러면 이 개발의 수혜를 입을 곳은 어디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삼성동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삼성역 인근의 대치동과 잠실의 우성 1, 2, 3차, 아지아 선수촌 아파트까지 수혜를 입을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이 몰리고 일자리가 생기고 인프라가 생긴다는 말은 땅값이 올라가고 주변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강남에서 가장 크게 변화할 곳 근처의 아파트가 미래 가치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GTX라거나 G구 단위 계획구역이라거나 실시계획과 착공에 들어간 개발이라거나 재건축에 대해서 안다면 미래에 어디가 더 좋아질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 없는 곳보다는 앞으로 더 좋아질 곳이 가격 상승도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한 광운대역 인근, 목동, 삼성역 인근이 이러한 곳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확정된 계획에 따라 투자한다면 성공할 확률이 훨씬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단 가격이 너무 단기적으로 고평가되었거나 비싼 곳들은 가치 대비 가격이 적절한지는 꼭 봐야겠죠. 최근 유튜브로 경기도, 인천, 서울 등 수도권에서 더 좋아질 곳, 개발이 될 곳을 다뤘다면 앞으로는 지방에서도 천지개벽 수준으로 좋아질 곳도 다뤄볼 테니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